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현지인들과의 접촉 영역을 문화로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 현지 문화센터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벌에 쏘이는 사고 2건 중 1건은 8월과 9월 2달 사이 발생합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고흥군이 고흥만 간척지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농수축산 분야의 스마트 농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광주 송암산업단지 일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개발 사업의 활기가 예상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캄보디아에 세운 광주진료소가 9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 봉사를 넘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며 영향력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지인까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캄퐁스퓨주 기관 관계자와 마을 주민,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진료소 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광주진료소는 1980년 5.18 광주 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 펼치는 의미로서 저희들이 첫 출발점으로 캄보디아 캄퐁스퓨주를 선택하여 현지 기관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했습니다. 광주진료소는 지난 2014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소 운영자는 아시아 희망나무이며 광주시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상주 인력은 의료진 등 5명으로 안과, 내과, 외과 등 9개 진료 과목을 보는데 최근 2년에만 약 9천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개소 이후 한국봉사단은 연평균 5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또 진료소 인근에 약 600제곱미터 규모로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올해 말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이 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진료소 봉사자 등을 위한 숙소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현지인들이 통역 등 봉사를 자처해 나눔과 연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Cambodian people is really happy because of this clinic, and this clinic is really good. That's why you're here? Yes, that's why I am here. 진료소는 광주 지역사회의 계속된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오고 변화가 없이 이렇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9년. 이제는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을 알리며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퐁스퓨주에서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턴 광주와 전남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담양과 화순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아침 전남 내륙 지역에 가시거리 1km 이하의 안개가 예상된다며 출근길 안전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아직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을이 다가오면서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의 한 가정집을 찾은 119 구조대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하얀 보호복과 장구를 착용합니다. 대문이 나무덩굴 속으로 엄지손가락만한 말벌이 보이고 벌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 나무를 솎아내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자
벌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와 대원들 주위를 맴돕니다. 벌집 제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독과 함께 공격성을 지닌 털보 말벌로 벌집을 발견한 주민은 119가 출동하기 전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막 열이 있길래 놀래갖고 하고 저걸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들어와서 바로 그냥 119에다 신청을 했죠 뭐. 여름을 지나 가을이 다가오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제거하려 들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추석 전 벌초를 나섰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벌 쏘임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5,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8월과 9월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그 벌초 작업 전에 말벌이 날아다니는지 5에서 10분 가량 지켜본 후에 작업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벌이 공격을 시작하면 땅에 웅크리거나 엎드리지 말고 머리를 가린 뒤 신속히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송암산업단지 일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송암산업단지 후보지가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국토부의 자문을 받아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됐고 5년간 국비 250억 원 지원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개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은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5년간 1,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문화와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송암산단은 준공 후 40년이 지나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이 달린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새벽 5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등 4개가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도 김지연 판사는 죽을 급하게 떠먹여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59살 김모 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모 요양원에서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가 있던 80대 환자에게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죽을 떠먹여주다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80년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이었던 고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국가가 8,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판사는 옛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 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주말과 휴일을 맞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 이후 지금까지 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가족 단위 관람객이 줄을 이룬 가운데 단체 관람도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7일까지 휴관 없이 비엔날레 주 전시관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추석을 맞아 전남 지역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전남도청 로비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정보화 마을 인빌쇼핑이나 남도장터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나주배 꽃마을, 광양 매화마을 등 전남 32개 마을에서 참여해 100여 개 품목을 최대 20% 할인 판매합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의 역점 시책은 우주항공과 드론, 스마트팜 3가지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분야는 지금의 고흥만 간척지 혁신밸리 10만 평을 거점으로 고흥군이 자체적으로 60만 평까지 늘려 농수축산 분야의 스마트 농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 상주, 밀양과 함께 전국 4곳에 들어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흥만 간척지에 들어선 혁신밸리는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자돼 현재 33헥타르, 10만 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해마다 52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1년간의 교육을 거쳐 이 가운데 12명이 임대형 온실에서 다시 3년간 실습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경험 기반의 농업을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고흥군은 여기에 더해 고흥만 간척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10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군 자체 사업으로 6배까지 넓혀 기존 시설 원예의 축산과 수산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농수축산 단지를 아우르는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점 단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만 평에서 60만 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헥타르까지 늘어날 스마트 원예 단지와 21헥타르에서 소 2,500마리를 키울 스마트 축산 ICT, 68헥타르 면적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까지 스마트 농수축산밸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고흥군은 고흥만 간척지가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청년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고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이라는 고흥군의 비전이 고흥만 간척지에 들어설 스마트 농수축산밸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울산 지역 수산물 시장들이 일본산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현수막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 확산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산 북구의 화로 직매장, 원산지 합동 점검반이 단속에 나섭니다. 36개 상가를 돌며 원산지 입증 자료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사장님, 이건 멍게 국내산 맞는가요? 국내산이 다 돼요. 요거 혹시 거래 명세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참돔과 가리비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인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현수막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업소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혹여나 있을까 싶어서 그걸로 인해서 수산 상인들이 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화로 직매장을 찾는 손님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아도 못 믿겠다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아놓은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이 평일에 한 70%, 주말도 한 70% 정도 된 상황이 감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너무 좀 힘들고. 오염수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와 판매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광주시는 인방울 국악상 수상 후보자를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인방울 국악상은 광주 출신의 국창 인방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국악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시상하는 본상과 장래가 유망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상 1명씩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광주시는 인방울 국악상을 비롯해 국악과 미술, 문학 등 3개 부문에서 문화예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